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과 연산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개발 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퀀스 타입의 자료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아두면 프로그래밍 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직접 실습해 보면서 익혀두기 바랍니다. 파이썬의 시퀀셜한 자료형으로 먼저 리스트와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스트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딕셔너리라는 매핑 타입의 자료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임의의 객체들을 정렬한 모음입니다.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오프셋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체 참조의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랭이라는 빌트인 함수를 이용하여 리스트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고 두 개의 리스트를 플러스를 이용하여 합칠 수도 있습니다. 곱하기를 이용하면 같은 데이터를 반복한 리스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러스 함수는 문자열을 합칠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숫자 리스트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문자열입니다. 1, 2 리스트를 문자로 타입캐스팅한 후 문자 3, 4와 합쳤습니다. 합친 결과는 문자입니다. 만약 리스트와 문자를 플러스 연산으로 합치려고 할 경우 타입 에러가 발생할 것입니다. in 함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 또는 not in 함수는 리스트에 해당 원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확인한 결과는 true입니다. 우리는 for 반복문에서도 in과 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리스트에서 원소 하나씩 변수에 대입하여 수행 가능했습니다. 문자는 리스트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for문을 이용하여 문자를 반복하면서 원소 하나씩, 즉 한 글자씩 반복합니다. 한 문자를 4번 곱하여 4개의 문자열로 만들고 4개의 문자를 less라고 하는 리스트에 append를 이용하여 추가하고 있습니다. 즉, less 리스트는 초기 빈 리스트에서 반복문을 수행하며 리스트가 하나씩 추가될 것입니다. for문과 in을 이용하여 리스트를 직접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한 줄로 수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법 역시 파이썬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리스트는 쉽게 변경 가능합니다. 인덱스 번호를 이용하여 어사인을 해주면 해당 요소는 오버라이트 됩니다. 인덱스 번호로 접근 시 뒤에서부터 -1로 거꾸로 접근도 가능합니다. 인덱스 번호를 이용하여 슬라이스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 인덱스 번호와 끝 인덱스 번호의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을 해주면 해당 인덱스 번호만큼 슬라이스 할 수 있습니다. 스텝 값을 주면 해당하는 스텝 값에 따라서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만약 값을 적지 않으면 처음 또는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접근 가능하며 스텝 값 역시 디폴트 값으로 플러스 1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는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를 이용한 슬라이스를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어사인할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슬라이스 번호를 이용하여 변경하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경 없이 추가만도 가능합니다. 인덱스 번호를 이용하여 빈 리스트를 어사인하면 해당 위치의 데이터를 덮어 써서 삭제가 됩니다. 물론 del를 이용하여 삭제도 가능합니다. 리스트를 다룰 수 있는 빌트인 함수 중 많이 사용되는 함수로 리스트의 길이를 알아오거나 최소값, 최대값을 확인할 수도 있고 숫자의 경우 리스트 내 숫자들의 총합 값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객체에서 제공하는 함수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체 원소 개수를 알아오거나 원하는 인덱스 범위 내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에 처음 나타나는지 인덱스 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J 범위가 없는 경우 전체 리스트에서 해당 데이터가 처음 나타나는 인덱스 번호를 반환해 줍니다. 앞에서 보았던 예시처럼 append 함수를 이용하여 리스트의 마지막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복사를 해올 수도 있고 extend 함수를 이용하여 확장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슷한 동작을 하는 몇 가지 메소드와 연산자를 볼 수 있습니다.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과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여 리스트를 추가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append 함수의 경우 현재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고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메모리 내에서 파이썬이 동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데이터가 메모리에 할당되는 모습이 상상이 되나요? 또 비슷하게 볼 수 있는 extend와 append가 있습니다. extend 함수는 반복되는 객체에서 확장하려는 리스트의 데이터를 각각 추가합니다. 하지만 append는 append 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리스트 끝에 추가합니다. 맞습니다. 파이썬의 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원소로 가질 수 있습니다. 숫자와 실수와 문자, 리스트 자체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막강한 기능이면서도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아주 신중해야 하겠죠. append 함수를 이용하여 리스트를 하나 추가할 경우 해당하는 리스트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리스트 자체를 추가합니다. 즉, L5의 값은 리스트 678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확실히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리스트를 기본 자료 구조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원하는 인덱스에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가장 처음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리버스 하거나 정렬도 가능합니다. 직접 리스트를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리스트 아이템을 append한 L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팝을 하면 마지막 아이템을 반환해주며 제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스택에서의 팝과 동일하죠. 리스트 아이템이 제거되었습니다. 리버스 함수를 수행하면 거꾸로 생성된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단어로 구성된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it, more, spam 3개의 단어가 리스트에 있습니다. 리스트의 마지막에 append 함수를 이용하여 please 단어를 추가하였습니다. sort 함수를 이용하여 정렬을 하면 단어의 순서에 따라 정렬됩니다. 여기에서 단어의 순서란 첫 알파벳의 ASCII 코드 번호입니다. 대문자 S는 소문자 E보다 번호가 더 빠르죠. 즉, 대문자 스팸이 제일 앞으로 정렬됩니다. 새로운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들입니다. X 데이터의 인덱스 번호를 확인하기도 하고 원하는 위치에 토스트 단어를 새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값으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 번호로 직접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렬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스트에서 정렬은 오름차순입니다. 리버스 아규먼트를 이용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3개의 단어가 있는 리스트에서 sort 함수를 이용하여 정렬하면 대문자 A가 제일 앞에 정렬되고 소문자 A로 시작하는 2개의 단어 중 두 번째 단어 B를 비교하여 대문자 B를 앞으로 정렬합니다. sort 정렬 시 몇 가지 아규먼트를 줄 수 있습니다. 키 아규먼트로 소문자로 정규화를 주면서 모든 데이터를 소문자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글자인 A, B는 동일하게 정렬하고 세 번째 글자인 C, D, E를 기준으로 정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버스 아규먼트를 true로 주면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어펜드 또는 소트 메소드는 반환값이 사실 없습니다. 즉, 반환한 리스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기존의 리스트를 변경시킵니다. 새로 정렬된 리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파이썬 내장 함수인 sorted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sorted 함수는 새로 정렬된 리스트를 반환해 줍니다. 정렬 전 소문자로 변경한 다음 내림차순으로 리스트를 생성하고 싶다면 sorted 함수에 아규먼트를 주어 생성할 수 있고, 만약 정렬 전에 소문자로 변경한 다음 내림차순으로 생성하고 싶다면 반복문을 이용하여 소문자로 변환시킨 후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새로운 리스트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결과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키 값을 이용하여 소문자로 변경한다는 것은 비교할 때 소문자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는 것이지 리스트 자체의 값을 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트링 문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스트에서 사용하였던 인덱스를 문자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인덱스 번호나 슬라이싱 대괄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팸이라는 4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문자가 있습니다. 슬라이스를 이용하여 문자의 일부분에 접근 가능합니다. 또한 슬라이스를 하더라도 문자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즉, 문자열은 리스트처럼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변경 불가능한 텍스트의 리스트입니다. 인덱스 번호를 이용하여 접근은 가능하지만 리스트처럼 어사인을 하려고 하면 타입 에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플러스 연산을 사용하여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스트링 역시 플러스 또는 곱하기 연산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어려운 스트링 문자를 리스트를 이용하여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문자 S를 리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리스트 L은 한 글자씩 이루어진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인덱스 번호를 이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글자를 어사인하여 변경한 후 문자열 함수인 조인 함수를 이용하여 리스트의 원소들을 원하는 문자 형태로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빈 문자를 이용하여 연결하면 문자 그대로 반환될 것이고, 원하는 문자를 이용하여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다른 스트링 메소드들도 제공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문자를 소문자, 대문자로 변경할 수도 있고 대소문자를 반대로 변경하거나 제일 앞에 글자만 대문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텍스트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확인하거나 어디에 있는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rfind를 사용하면 문자의 뒤에서 높은 인덱스 번호를 찾습니다. find와 유사하게 인덱스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찾는 텍스트가 없을 경우 value 에러를 발생시켜 줍니다. 즉, 에러 메시지를 이용하여 예외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스트링 내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메소드로 모든 문자가 숫자인지 알파벳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링 함수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플릿 분리 함수는 주어진 문자를 기준으로 분리하여 리스트를 반환해 줍니다. new line을 기준으로 여러 행으로 구성된 문자의 경우 한 행씩 분리하여 리스트로 반환해주는 split lines 함수도 있습니다. strip 함수는 주어진 텍스트를 제거한 후 문자를 반환해 줍니다. 만약 주어진 텍스트가 없는 경우 빈칸을 제거해 줍니다. 스트립 시 제거하고자 하는 문자를 리스트로 줍니다. 또는 문자열로 주면 문자열 내의 글자는 각각 모두 제거 가능합니다. rstrip은 끝에서부터 해당 문자를 제거합니다. 이때 끝에서부터 제거할 문자를 하나씩 제거한 후에는 이후로는 제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스트립 함수 사용 시 아무런 문자도 주지 않으면 스페이스 또는 계획 문자를 제거해 줍니다. 리스트 또는 문자열을 함께 전달을 해주면 해당하는 글자를 모두 제거해 줍니다. rstrip을 사용하는 경우 끝에 있는 것만 제거한 후 앞에 스페이스는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strip으로 문자열을 주었을 때 역시 뒤에서부터 제거하고 앞부분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열 S에서 PA 단어를 찾으면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를 반환해 줍니다. replace 함수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문자를 다른 문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된 문자에 복사본을 반환해 주는 것이며 원본 문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된 단어는 리스트 형태로 반환됩니다. 문자열의 내부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도 있고 계획 문자 또는 빈 문자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의 스플릿 함수와 스플릿 라인 함수를 좀 더 사용한 예를 보겠습니다. 스트링을 쉼표를 기준으로 분리하여 두 개의 문자 리스트로 반환해 줍니다. 주어지는 분리 문자가 없을 경우 기본값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스플릿 라인즈 함수는 계획 문자를 기준으로 분리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인풋으로 입력받은 문자를 바로 분리하여 A, B 변수에 각각 어사인도 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포매팅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 메소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포매팅 하거나 파이썬 내장 함수인 포맷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포매팅 표현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포매팅 방식에서 자릿수를 차지하거나 정렬도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각각의 방식에 대해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유사하지만 문자열처럼 변경 불가능한 시퀀스 타입입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여러 종류의 데이터 모음들을 저장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로 묶음을 나타내었고 튜플은 괄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괄호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즉, 괄호가 없는 묶음은 모두 튜플로 생각하면 됩니다. 인덱스 번호로 어사인 하고자 하면 변경 불가능한 타입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것입니다. 당연히 append 함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하니 부분 데이터 삭제도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튜플 자체의 삭제는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튜플 간의 데이터 어사인도 가능합니다. 이때 튜플의 길이는 같아야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변수에 한 번의 값을 어사인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튜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면 이 같은 방식 역시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해시처럼 키 값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매핑하는 자료 구조인 딕셔너리입니다. 사전처럼 키 값을 이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퀀셜 타입처럼 순서에 의한 데이터 관리가 아니므로 데이터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키와 매핑되는 값이 있으며 인덱스나 오프셋 번호가 아닌 키 값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접근 가능합니다. 여러 타입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딕셔너리 내에 중첩도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중괄호를 사용하여 키와 값을 묶어줍니다.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키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순서에 의해 관리되지 않으므로 입력한 순서와 상관없이 읽어올 때마다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쉽게 변경 가능합니다. 새로운 딕셔너리를 생성하지 않고 확장하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del 함수를 이용하여 키와 관련된 항목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키와 함께 3개의 단어로 구성된 리스트를 추가하면 해당하는 키에는 리스트가 값으로 저장됩니다. 키를 이용하여 삭제도 할 수 있으며 키와 함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values 함수를 이용하여 값만 모아서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이들을 리스트로 변환하여 리스트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만 가져올 수도 있으며 아이템 전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키와 값은 투플 형태로 가져옵니다. get 함수를 이용하여 키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찾는 키 값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출력되는 값이 없으므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져오고자 하는 키와 디폴트 값을 함께 주면 찾는 키의 값이 없다면 디폴트 값을 반환해 줍니다. 특정 딕셔너리를 이용하여 업데이트 함수를 사용하면 확장도 가능합니다. 특정 키를 이용하여 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 번호를 이용하여 관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키를 이용하여 팝을 해야 합니다.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를 넣을 수도 있고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문자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즉, 딕셔너리 안에는 여러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키로 관리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한 예입니다. 중괄호를 이용하여 키와 값을 주고 직접 딕셔너리를 생성할 수도 있고 키를 이용하여 직접 값을 어사인할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 아규먼트를 이용하여 생성도 가능하며 투플 형태를 이용하여 생성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파이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메소드들을 이용하여 우리는 여러 자료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딕셔너리 등을 이용하여 여러 자료형을 키로 관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하면 짧은 코드로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코드의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외부 모듈과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러한 기본 문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파이썬 기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이미 공개된 소스들로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